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아시아컵 대회라는 게 우승을 한 지가 뭐 한 60년 전에 이거 한 번도 우승을 못했다고 그래요. 60년 전이라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도 우승을 했는데, 지금 아시아에서는 참 일본 다음으로 강대국이고 세계 12국가로 경제를 발전하고 참 자신의 국가가 참 그 어떤 국력이 참 충천해 있는 이런 시기에 아시아에서는 우승을 해야 된다 하는 깊은 열망이 있는 그런 아시안컵 대회에 나갔는데, 뭐 훌륭하게 잘 싸웠어요. 우리나라는 뭐 1등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준결승전에서 그 뭡니까 유효 슈팅 그 골이 될 만한 그런 슈팅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패스 미스, 수비 실책 등으로 무기력하게 축구를 져게 되었어요. 근데 축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마라톤과 같은 국기 종목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그 스포츠인데, 너무 무기력하게 기대가 크다 보니까, 더구나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주 체격도 좋고 실력도 아주 출중하고 또 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져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거기 기대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건 제가 뭐 오늘 주제 강의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분이 있었다. 내분이 있어서 준결승 전 하루 전날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몸싸움을 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파벌이 있다. 언론의 순화된 말로는 고참 선수하고 쫄병 선수들 간에 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본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국민의 당파성, 분열이 국가 축구 대표팀에도 있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적인 분파랄까, 이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을 왜 이제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건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든지, 그게 지역이든지 학연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당파적인 요소를 그 대표팀 내에 내포하고 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누가 끌고 가야 됩니까? 첫째는 감독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분야에서 그거를 당파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도 그런 공공의 의미가 없어요. 자기 학교 출신을, 자기가 졸업한 학교 출신의 선수를 조금 더 출전 기회를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자기 고향 사람을 쓴다든가, 이런 당파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히딩크 이후에 외국 감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외국 감독. 근데 외국 감독 오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는데 그 공정성은 유지될 수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한국 문화나 정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감독하고 있는 크리스만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히딩크라는 사람은 그걸 일찍 알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벌들.
그 고참들 공을 잡으면은 어린 선수는 고참한테 먼저 공을 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못하게 반말하라 했다잖아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근데 크린스만은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감독은 그냥 유럽식으로 방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크지 가지고 지금 문제가 억수로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쉽게 말하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 감독을 데리고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어른 사상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 사회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조금만 이름이 나면은 정치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차범근이가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차범근이. 그 차범근이가 쓸데없이 뭐 조국이 탄원서를 써주고 난리 된 거예요. 이제 차범근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이제 좌파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좌파 유리하게 이야기한다. 올바른 소리를 해도 이제 당파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차범근이가,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차범근이 저거 사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지금 현재 감독이 크리스만인가 그런데 그 감독이 누가 데리고 왔나? 좌파가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만 생기면 좌파냐 우파냐를 따지게 되니까, 지금 차범근이가 얼마나 그때 그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했느냐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차범근이가 그래 축구라는 스포츠판을 깽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가 뭔데 말이야 조국이를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지는 축구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축구로서 정치인이 됐다. 그럼 정치인으로서 나는 조국이하고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조국이를 용서해주라. 우리 당이다.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축구 선수로서 아주 공정한 척하면서 아주 말이야 공정하고 양심적이고 자기 이해관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런 말을 해놓고, 알고 보니까 말이야 자기 그 좌파단 말이야. 마누라가 좌파다. 마누라 때문에 그렇다. 온갖 시달리게 되면서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판에 맡겨놔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정치를 뛰어든 후에 나는 축구 선수로서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대. 자기는 한번 얼굴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축구만 알지 공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국민한테 믿어달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벌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의 신용이 땅바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만큼 그 위험한 일이에요. 그 성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정치가 그런데 휩쓸리다면 깽판 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정치에 휩쓸리다. 그러니까 성철은 산에 대통령이 와도 지는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고 만나러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야. 왜 내가 그 만나나? 나는 내일만 하면 되지. 괜히 그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만나러 왔다 그러면 내를 만나고 싶으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3000배를 하시오. 대통령도 3000배를 하시오. 나는 대통령이고 일반 백성이고 가리지 않는다. 나는 사심이 없고 딱 내 원칙대로 한다는 거 딱 보여준 거예요. 거의 차범근이가 잘못된 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게 생활을 하고 잘 해놓고, 이제는 차범근이가 다들 만약에 같이 그 독일에서 생활한 독일인이잖아요. 지금 현재 감독이. 근데 크린스만이 만약에 차범근이가 데려왔다.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코치가 차범근이 둘째 아들이다. 그 봉급이 얼마냐?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설사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차범근이가 시달리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런 판국에 와 있습니다.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가 돼도 정치 탄압이라는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좌파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떠한 그 분명한 그 당파 속에서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있는데 정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차범근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조국에 대한 탄원서를 낸 거는 참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그거는 한국의 사회문화라든가 정치문화가 이렇게 혹독한 당파에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라고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이 축구의 전문가로서 지금 한국 축구의 어떤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이 진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국민들 이제는 그거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처럼 차범근이를 비롯해서 지금 좌파들 중에서 조국이 무슨 탤런트들 그 사람들이 그 어떠한 예술을 한다든가 교수를 하든가 혹은 축구를 한다는 그 공정성을 빙자해서 당파 노름에 이용을 당하면서 토사구팽 도구로서 한번 이용당하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키세요. 조국이, 차범근이, 기타 연예인들, 여러분들 그 한번 써지는 칼에, 일회용 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이룬 업적을 그런 한번 일회용 용품이 되지 마세요. 특히 차범근이 반성하세요. 조국 같은 사람은 다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그런 그걸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실력도 다 밝혀졌고 아무도 국민들이 그 사람 말을 믿지를 않아요. 시정잡배보다 더 못하게 됐어요. 슬기롭지도 못해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그 차범근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더 크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 차범근이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사람이 지금 타이밍이 좋잖아요. 차범근의 아들, 차범근과 같이 활동했던 선수, 그리고 차범근이가 영입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차범근이 이거를 쉽게 정치 노름으로 말하면은 그 숙청시킬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건 차범근이가 스스로 자기가 그런 무덤을 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스승이라는 사람, 성철 같은 사람들에게, 스승들에게서 배울 거는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 이 차범근이도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조국이도 무식해서 그렇겠지. 조국이 자기가 족보에 법무부 장관을 했다고 청와대 옛날로 말하면 궁정에 참모로서 있었고 법무부 장관을 했다고 족보에 올려가지고 대대손손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자랑하려는 건 모르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축구협회 지금 문제도 우리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당파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른이라든가 그 업계에 그 직종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조차 전부 다 당파 노름에 도구가 된 이후로 그 신망을 잃어버렸다.
그거를 조금 더 크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한국 사회는 이제 어디로 흘러갈 거냐? 내전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참 한국 사회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결론은 주도 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파괴주의자들이 아닌 주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게 자유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이번 선거에 한국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서의 책임과 그 의무 그리고 실력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정말로 잘 치러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강의에 밝힙니다. 선거를 잘 하도록 하고 다 같이 합심, 통합을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갑시다. 그동안에 공산자파들이 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참 피와 땀, 고혈을 빨아먹은 그런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 의해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한 20년. 그래서 이번에 주도 세력을 되찾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일어난 사건과 파장이 꼭 그들에게만 있지 않다. 또 해결책도 꼭 그들에게만 있지 않다. 이 한국 사회를 신선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바꾸어내야 된다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